새벽 3시. 이불 끝자락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매트리스가 살짝 기울고 익숙한 무게가 다리 위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눈을 뜨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 분명히 거실에는 푹신한 강아지 침대가 있습니다. 새로 산 비싼 메모리 폼이 들어간 그 침대요. 그런데 강아지는 또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와 당신 다리 위에, 정확히 당신이 가장 불편해질 위치에 자리를 잡습니다. 침대를 더 큰 사이즈로 바꿨을 때 깨달았던 사실이 있을 겁니다. 강아지는 늘어난 공간만큼 더 멀어지는 게 아니라 늘어난 공간을 더 창의적으로 차지한다는 것을요. 마치 당신의 침대가 자기 침대고 당신은 그 모서리를 빌려 쓰고 있는 사람처럼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그저 귀여운 습관 정도로 넘깁니다. 강아지가 따뜻한 곳을 좋아한다거나 외로움을 타서 그러는 거라고요. 그런데 행동신경과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이 잠든 그 순간부터 당신 옆에 누운 강아지의 뇌는 깨어있을 때보다 더 바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전부 단 하나의 대상을 향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입니다. 지금부터 그 작은 생명체가 당신 옆에서 잠든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5가지 과학적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중 마지막 한 가지는 만약 당신이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강아지의 입천장 안쪽, 코와 입 사이에는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자콥슨 기관 또는 서골비 기관이라고 부르는 작은 구조물입니다. 이 기관은 일반적인 냄새를 맡는 코와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강아지의 자콥슨 기관은 페로몬, 즉 다른 생명체가 무의식적으로 내뿜는 화학 신호를 감지합니다. 사람의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수치,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요. 당신이 슬플 때 강아지가 다가오는 이유, 당신이 아플 때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는 이유, 모두 이 기관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당신의 표정이 아니라 당신 몸에서 흘러나오는 화학적 진실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가장 정밀하게 작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강아지가 잠들 때입니다. 수면은 모든 동물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야생에서 잠든다는 건 곧 죽음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강아지의 본능은 잠들기 직전까지 주변 환경이 정말로 안전한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확인 도구가 바로 후각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좌표가 바로 당신의 냄새입니다. 당신의 채취, 땀, 호흡에 섞여 나오는 미세한 화학 신호 하나하나가 강아지에게는 여기는 안전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자신의 침대가 아무리 푹신해도 당신의 냄새가 가장 진하게 남아있는 곳, 즉 당신 바로 옆을 선택합니다. 연구자들은 더 흥미로운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강아지는 당신이 빨아서 깨끗해진 옷보다 입었던 그대로 남은 옷을 선호합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깨끗한 게 좋지만 강아지에게는 당신의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안정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강아지가 이상하게 당신의 양말이나 베개를 끌어안고 잘 때 기억해 주세요. 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당신이 옆에 없을 때 당신을 대신할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를 찾는 행동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느낌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 뇌파 측정 데이터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웨트보에시 로란드 대학의 연구팀은 한 가지 호기심을 품었습니다. 강아지와 주인 사이의 애착 관계가 강아지가 잠든 후에 뇌폐까지 영향을 줄까? 만약 그렇다면 인간 아기와 엄마 사이에서 관찰되는 뇌과학적 패턴이 강아지에게서도 나타날까? 연구팀은 42마리의 강아지를 모았습니다. 먼저 인간 연가의 애착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낯선 상황 절차를 강아지용으로 변형해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점수화한 뒤 같은 강아지들을 낯선 수면 실험실로 데려가 주인과 함께 잠들게 하고 비침습적인 뇌파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애착 점수가 높을수록 강아지는 깊은 비렘 수면 단계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잠드는 시간이 빨라진 게 아니라 뇌가 진짜로 쉬는 단계, 신체가 회복되고 면역이 작동하는 그 단계에서 더 오래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아지에게 주인 옆이라는 환경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신경 활동 자체를 변화시키는 생물학적 조건이라는 겁니다. 후속 연구는 더 결정적인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같은 연구팀이 다원 수명 엄사라는 정밀 장비를 동원해 강아지가 주인과 함께 잘 때와 친절한 낯선 사람과 잘 때를 비교했습니다. 강아지는 주인과 함께 잘 때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고 수면 효율이 높아졌으며 깊은 수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낯선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차이를 메우지 못했습니다. 강아지의 뇌는 누가 자기 사람인지 정확히 구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잠든 사이 강아지의 뇌는 어디에서도 도달할 수 없는 가장 깊은 휴식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의 비싼 침대도 어떤 다정한 사람의 무릎도 줄 수 없는 그곳을 당신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강아지가 당신 옆에서 어떤 자세로 자는지 한번 자세히 떠올려 보세요.
그 자세 하나하나가 당신에게 보내는 감정 보고서입니다. 가장 흔한 자세부터 보겠습니다. 강아지가 등을 당신 쪽으로 돌리고 자기 등과 당신의 다리를 맞붙인 채로 잠드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서운해합니다. 왜 얼굴을 안 보고 등을 보일까? 그러나 행동학자들은 정확히 반대로 해석합니다. 야생에서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은 자기 등을 가장 신뢰하는 동료에게 맡깁니다. 등은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를 맡긴다는 건 곧 당신이 내 사각지대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는 신호입니다. 강아지가 당신 등에 자기 등을 붙이고 잘 때 그건 당신을 자기 무리의 가장 안쪽에 둔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다리 위에 자기 머리를 올리고 자는 경우입니다. 또는 당신의 발 위에 턱을 괴고 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강아지의 본능에는 한 가지 강력한 알람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기 무리의 핵심 구성원이 움직이면 즉시 깨어나야 한다는 본능입니다. 당신의 다리 위에 머리를 얹고 자는 강아지는 당신이 일어나는 순간을 가장 먼저 감지하기 위한 위치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잠든 와중에도 당신의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 이게 행동학적으로 가장 깊은 형태의 결속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배를 위로 보이고 내 다리를 허공에 든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그냥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봅니다. 그러나 배는 모든 포유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 부위를 노출한 채 잠든다는 건 그 공간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때만 나오는 자세입니다. 야생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강아지가 도넛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잔다면 그건 약간의 경계심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 입양된 강아지나 환경이 바뀐 강아지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 자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풀어집니다. 강아지가 당신 곁에서 도넛 자세에서 옆으로 펴진 자세로 다시 배를 보이는 자세로 변해 간다면 그건 당신과의 관계가 단계별로 깊어졌다는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침대를 강아지가 점점 더 많이 차지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강아지의 무례함이 아닙니다. 그 침대를 자기 영역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그 안에서 당신을 자기 무리의 일원으로 인정했다는 행동학적 신호입니다. 이 모든 행동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려면 시계를 아주 멀리 1만 5천 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농경이 시작되기 전 인류가 아직 떠돌이 사냥꾼이던 시절, 어느 시점에 늑대 무리 중 한 갈래가 인간의 모닥불 근처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겁이 많은 늑대들은 도망갔고 가장 공격적인 늑대들은 인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아 자손을 남긴 건 인간 옆에서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었던 늑대들이었습니다. 이게 강아지라는 종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인간은 농작물을 심기도 전에, 도시를 만들기도 전에, 글자를 발명하기도 전에 이미 강아지와 같이 잠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건 독일에서 발견된 한 매장지가 증명합니다. 본 근처의 오버카셀 지역에서 1만 4천 년 전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2명의 인간과 2마리의 강아지가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강아지의 뼈와 치아를 정밀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강아지 중 한 마리는 어린 시절 개 디스템퍼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야생 상태였다면 며칠 안에 죽었을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뼈에 남은 흔적은 그 강아지가 적어도 5주 이상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5주 동안 누군가 그 강아지에게 물을 먹이고 따뜻한 곳에 두고 보살폈다는 뜻입니다. 1만 4천 년 전, 글자도 없고 의학도 없던 시대에 이미 인간은 강아지를 가족으로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결합은 우연한 정서적 친밀감이 아닙니다. 유전학자들의 연구는 강아지가 늑대에게는 없는 특정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6번 염색체의 특정 영역에서 사람과의 친화성을 강화하는 유전자가 발견된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영역은 인간에게서 윌리엄스 보이렌 증후군이라는 극도의 사회성을 유발하는 유전자 영역과 정확히 대응합니다. 쉽게 말해 강아지는 유전적으로 사람과 친해지도록 설계된 유일한 동물입니다. 늑대를 사람 손에서 길러도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유전자 단계에서 갈라진 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강아지가 오늘 밤 또 침대로 올라오는 건 그저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1만 5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끊긴 적 없는 종간의 약속을 자기 차례에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 옆에서 잠든 강아지가 갑자기 발을 움찔거리거나 작은 소리로 짖거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 강아지의 뇌 안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MIT의 신경과학자 매튜 윌슨 교수는 수년간 포유류의 수면 중 뇌 활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동물이 깊은 렘 수면에 들어가면 낮 동안 활발히 활동했던 해마의 뉴런들이 정확히 같은 패턴으로 다시 발화합니다. 마치
낮의 경험을 그대로 재생하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로를 학습한 쥐의 뇌를 측정해 보면 잠든 후에도 그 미로를 도는 동안 활성화됐던 뇌세포들이 같은 순서로 다시 켜집니다. 강아지의 뇌도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강아지의 꿈에는 무엇이 등장할까요? 하버드 의대의 꿈 연구자 디어드리 바렛 박사는 한 가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동물의 꿈은 그가 가장 자주 본 대상, 가장 강하게 정서적 결속을 느낀 대상으로 채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강아지에게 그 대상은 단 한 명입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이 출근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산책을 시키고 손을 뻗어 머리를 쓰다듬는 모든 순간이 강아지 헤매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잠든 강아지가 작게 꼬리를 흔들 때 그 작은 뇌 안에서는 당신과 함께 보낸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가 다시 재생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은 그저 옆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강아지는 그 시간 동안 당신과 다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을 때 미처 다 누리지 못한 시간을 꿈이라는 형태로 다시 한번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진실은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모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과 강아지 사이에는 단순한 정서적 유대를 넘어선 측정 가능한 생리학적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핀란드 위베스퀼레 대학의 연구팀은 30쌍의 강아지와 주인의 심박변이도를 동시에 측정했습니다. 심박변이도는 자율신경계가 얼마나 균형 있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밀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강아지와 주인의 심박변이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닮아갔습니다. 두 개의 다른 종, 다른 신경계가 마치 하나의 박자에 맞춰 호흡하는 것처럼 동기화되었던 겁니다. 이 현상은 낯선 사람과 강아지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뢰관계가 형성된 짝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동기화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간이 바로 함께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수면의학자들은 한 가지 흥미로운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강아지와 같은 침대 또는 같은 방에서 자는 사람들의 객관적인 수면 데이터를 측정해 보면 미세한 움직임이나 짧은 각성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즉, 데이터상으로는 수면이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들에게 주관적인 수면 만족도를 물어보면 강아지가 옆에 있을 때 더 잘 잤다고 응답합니다. 더 안전하다고 느꼈고, 더 깊이 쉬었다고 느꼈고, 아침에 더 회복된 기분으로 일어났다고 답합니다. 이 모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신경계가 가장 깊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건 단순히 어둡고 조용한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들 때 정말 필요한 건 우리 옆에 우리 신경계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또 다른 살아있는 존재의 호흡과 천입니다. 당신은 강아지를 재워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강아지도 당신을 재워주고 있는 겁니다. 두 종이 15,000년에 걸쳐 만들어진 가장 정교한 상호진정 시스템 안에서 매일 밤 서로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만약 당신의 강아지가 오랫동안 당신 옆에서 자던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행동을 멈췄다면 그건 절대로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수의행동학 연구자들은 강아지가 잠자리를 갑자기 바꾸는 행동이 통증이나 신체 이상의 가장 초기 신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절뚝거리거나 식욕이 떨어지기 훨씬 전에 잠자리부터 먼저 변합니다. 침대로 뛰어오르지 못하는 노령견은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을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관절이 아파서 그 점프가 두려워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8세 이상의 강아지 중 약 3분의 1이 인지기능 장애를 겪습니다. 강아지의 치매라고 부르는 이 질환의 가장 초기 징후가 바로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평생 당신 옆에서 잠들던 강아지가 밤마다 거실을 서성이거나 한밤중에 깨어나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수의사에게 데려가 주세요. 강아지에게는 언어가 없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곧 그들의 유일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의 변화는 그들이 보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3시, 매트리스의 6분의 1만 남기고 80%의 공간을 차지한 강아지가 당신 다리 위에 자기 무게를 올린 채 코를 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인의 최후 통첩 앞에서도 강아지 옆을 지킵니다. 그게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15,000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강아지는 거실에 푹신한 자기 침대를 두고 라디에이터 옆 따뜻한 자리를 두고 침실 앞 카펫을 두고 굳이 당신 옆을 골랐습니다. 후각이 가장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 뇌파가 가장 깊은 휴식에 도달하는 자리, 등을 맡길 만큼 신뢰하는 자리, 15,000년 전부터 그들의 조상이 우리 조상 옆에서 잠들었던 자리,
꿈속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의 자리, 두 신경계가 호흡을 맞추며 함께 회복되는 자리, 강아지에게 그 모든 자리는 한 곳입니다. 바로 당신 옆입니다. 오늘 밤 강아지가 또 침대를 침범해 오더라도 한 번만 다른 시선으로 봐주세요. 당신은 그저 좁은 자리를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한 생명이 자신의 가장 안전한 세계를 당신에게서 발견하고 있는 그 순간을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이 당신과 당신 강아지를 보는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꿨다면 댓글로 당신의 강아지가 어디서 자는지 알려주세요. 침대 위인지 발치인지 베개를 빼앗기는 쪽인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한 번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